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은행 문을 열었다.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통장에는 지난달 연금과 함께 평생 모은 적금이 그대로 들어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어르신, 잔액이 영원인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확인했는데 잘못 본 거 아니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내 이름이 맞았고 계좌번호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여전히 0이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자식이 가져간 것도 아니었다. 분명히 은행에, 그것도 내가 가장 신뢰하던 곳에 넣어둔 돈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손에 쥔 통장을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담겨있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안전하다는 말로도 위험한 말은 없다는 것을. 나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대부분은 똑같은 말을 했다. 난 바보처럼 속을 사람 아니에요. 내 돈은 내가 잘 알아요. 그들은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 72세의 이정자 어르신이 있었다.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시던 분이었다. 어느 날 그분이 울먹이며 창구를 찾아왔다. 내 돈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예금한 건데요. 조사 끝에 밝혀진 건 뜻밖이었다. 자동 이체 상품이라고 가입한 게 사실은 고위험 펀드였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고 설명했고 서류를 다 읽지 않은 채 도장을 찍은 게 화근이었다. 그분은 내 앞에서 말했다. 이제는 은행도 무서워요. 사람도 돈도 다 무서워요. 그 말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맡긴다. 하지만 정작 은행이라는 곳이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다. 내가 본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일부는 보관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 왜일까? 그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 사이에 조용히 변해 있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상식에 머문다. 현금은 눈에 보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자는 높을수록 좋다고 믿으며 오래 본 사람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믿음이 바로 노후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 나는 한 번도 어르신들에게 돈은 이렇게 쓰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내 돈이 내 손 안에 있어야 진짜 내 돈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럼 어디에 두는 게 안전한가요?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장소보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돈을 어디에 넣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평화를 결정한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금융 지식을 나누려는 게 아니다. 평생 모은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돕고 싶다. 자식에게 주기 전에, 은행에 맡기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이 돈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가? 둘째, 누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지금 진짜 안전을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은행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돈 관리의 실수와 그것을 교묘히 유도하는 말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그 이야기 속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교훈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사라지는 건 통장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잘못 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첫 번째 착각, 현금은 장롱 속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다. 내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나는 그냥 집에다 두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을 할 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 불안하지 않다는 표정. 그러나 나는 늘 속으로 생각했다. 그 평안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분들은 아직 모르시는구나. 서울 구로구의 78세 김옥분 어르신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혹시 모르니까라며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셨다. 은행도 자식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돈을 비닐에 싸고 수건으로 감싸서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셨다. 세월이 흘러 새해쯤 지난 어느 날 급히 손주 등록금을 내야 해서 돈을 꺼내셨다. 그리고 그 순간 비닐 속에서 새까맣게 변한 지폐를 보고 얼어붙었다. 습기에 젖어 서로 달라붙은 지폐들, 곰팡이가 핀 5만 원권, 글자가 희미하게 사라진 1,000원권들. 내 손으로 모은 돈이 썩었어요. 어르신은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다. 은행에 가져가 보셨지만 절반 이상은 교환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수백만 원이 종이 조각이 돼버렸다. 그분은 내게 물었다. 은행에 맡기면 도둑 맞을까봐 무서웠는데 결국 내 손이 더 무서운 거였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은행은 믿을 수 없어. 뉴스 보면 맨날 사기다 뭐다 하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불신이야말로 당신의 돈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은행 금고보다 더 위험한 건 장롱 속의 고요한 무지다. 한번 생각해보자. 돈은 단지 종이가 아니다. 시간이고 노력이고 당신의 인생 그 자체다. 그 귀한 시간을 곰팡이 속에 습기 속에 묻어두는 건 결국 자신의 과거를 썩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돈을 둔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통제, 일루션일 뿐이다. 즉,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상태다. 도둑이 들지 않아도, 불이 나지 않아도 세월만으로도 돈은 사라진다. 나는 예전에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래된 한옥이었고 방 한쪽에 묵직한 나무 장롱이 있었다.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돈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인은 말했다. 이게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애들 몰래요. 그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몰래 두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혹시 애들이 손댈까 봐요. 요즘 세상 믿을 게 어딨어요. 그 말에는 슬픔보다 외로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장롱에 숨기는 이유는 단지 안전 때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불신과 외로움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도 나눌 수도 없으니 결국 혼자만의 금고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숨겨진 돈은 가장 쉽게 잃어버린다. 어떤 분은 기억이 흐릿해져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잊는다.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며 그 돈이 그대로 남겨진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 채 먼지 속에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돈은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집 어딘가에 현금을 숨겨두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롱은 돈을 숨겨주지만 시간은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습기, 곰팡이, 망각, 그리고 세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평생 저축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착각을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함정, 이자가 높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어떻게 평생의 돈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숨기지 말고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평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자 높은 게 최고지. 누가 바보처럼 낮은 걸 해? 이 말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들어온 문장이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결국 얼마나 많은 눈물을 불러오는지를 지금도 떠오른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김정희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순간을. 그날도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할머니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씀하셨다. 이거 전기금으로 넣어주세요. 이자 제일 높은 걸로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어르신. 지금 이 상품이 제일 높아요. 한꺼번에 넣으시면 이율이 훨씬 좋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로 그 말을 믿었다.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쁜 게 있을 리 없지. 그날 그녀는 1억 원 전액을 한 통장에 예치했다. 그러나 2달 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리 딸이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돈 좀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수수료요? 그냥 내 돈 찾는데 왜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이율이 높은 예금은 장기 예치 상품이었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는 거의 사라지고 원금도 깎였다. 결국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서야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왜 한 통장에 다 넣었을까? 나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자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아야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이율에 끌린다. 마치 세상에 놓인 유일한 사다리처럼 거기에 오르면 안정이 보장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당장 꺼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돈이 아무리 많이 불어나도 필요한 순간 손댈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다. 나는 그 후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돈은 한 번에 넣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다. 첫째, 3개월치 생활비는 자유 입출금 통장에 두세요. 이 돈은 병원비나 급한 용도로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자금은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따로 자녀의 갑작스러운 요청이나 예상치 못한 수술비 같은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자금은 그때서야 고이율 예금에 이 돈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일 때만 맡기세요. 이 단순한 3가지 원칙만 지켜도 김정희 할머니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조언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처음엔 에이, 나야 괜찮겠지 하며 웃어 넘기던 분들이 몇 달 후 다시 찾아와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74세의 한 어르신은 평생 저축만 하며 살아오셨다. 이율이 낮으면 손해 아니냐고 하시며 2억 원을 전부 전기금에 넣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 돈을 찾기 위해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해지 수수료와 낮아진 이율로 손해를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렸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지키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늦게 배운 진실이었다. 여러분, 이자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유연성이 숨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묶이는 시간도 길고 선택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즉, 이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내 돈이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빠른 이율이 아니라 빠른 대응력입니다. 언제든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 건강도, 마음도, 인생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면 단단히 묶여 있나요? 높은 이율에 끌려 자유를 잃는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 실수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바뀔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통화 목소리를 기억한다. 선생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79세 김창섭 어르신이었다. 목소리 끝이 떨렸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넬 수 없었다. 김창섭 어르신은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는 홀로 된 분이었다. 동네에서 늘 도와주던 후배가 있었다. 병원 갈 때 차로 태워주고,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은행 업무도 종종 같이 봐주었다. 그 후배는 늘 이렇게 말했다. 형님,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요. 인감도장이나 등기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제가 복사해서 보관해 드릴게요. 그 말에 어르신은 망설이지 않았다.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구나. 며칠 뒤 어르신은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건넸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갔다. 잔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모르는 대출이 승인된 기록도 있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걸...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건 그 믿었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다.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돈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날 어르신은 내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어요.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내 노후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도와주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의 돈과 서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정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허문다. 그 사람은 나랑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돈인데 설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기는 바로 그 설마라는 단어 뒤에서 일어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80세의 한 할머니는 자신이 글을 잘 몰라 이웃에게 은행 일을 대신 부탁했다. 내 대신 이자 확인 좀 해줘. 그 이웃은 처음엔 정말 성실했다. 매달 통장 정리를 해주고 잔액을 알려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일부 금액을 옮겨두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즘 이자가 줄었네 하며 웃어 넘겼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년 뒤였다. 이미 손해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쌓이면 믿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돈이 섞이는 순간 그 믿음은 시험대에 오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돈과 관계는 따로 둬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관계는 흔들리고 관계를 지키려면 돈은 투명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보고 들으며 깨달았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사기꾼이 아니라 경계심을 잃은 나 자신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려지고 누군가의 도움에 쉽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재산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꼭 기억하라.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게요. 형님, 번거로우니까 제가 맡아드릴게요. 그 순간은 당신의 편의가 아니라 당신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내가 만난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맡긴다는 건 믿음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른다. 여러분, 믿음은 아름답지만 돈은 냉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서, 오래 봐서, 편해서. 그 어떤 이유로든 내 이름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나 서류를 맡기지 마세요. 그 한 장의 서류가, 그 한 번의 도장이 여러분의 평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가지 착각을 모두 짚었습니다. 첫째, 현금은 눈앞에 있어야 안전하다. 둘째, 이자는 높을수록 좋다. 셋째, 오랜 지인은 믿어도 된다. 이 3가지는 모두 착각이자 함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함정으로 어르신들을 몰아넣는 또 다른 존재,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들지만 결국 통장을 비우게 하는 그 말들, 그 진짜 얼굴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장면을 본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하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미소는 사라지고 창구에는 분노와 후회의 얼굴만 남는다. 나는 그 사이의 간극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봐 왔다. 그 간극을 만드는 건 사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말,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 말은 언제나 부드럽게 들린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엔 함정이 숨어 있다. 연세에 맞는 상품이라며 권유하는 순간, 실제로는 복잡한 투자형 상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68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가 있다. 그분은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은행에 들어오셨다. 그날 그녀는 4천만 원을 예금하려 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이율도 높고 요즘 인기 많습니다. 그녀는 내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니 믿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은 채 도장을 찍었다. 몇 달 뒤 급히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갔을 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어르신, 이건 예금이 아니라 펀드입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설명.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다. 그녀가 가입한 건 안전한 예금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 상품이었다는 것을. 그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예금한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된 걸까요? 여러분, 당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라는 말은 결코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판매를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아니라 계약서의 글자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금리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월말마다 들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최인숙 어르신이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퇴직금을 잠시 맡길 생각으로 은행에 갔다. 그때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 조건이 바뀝니다. 이건 특별히 어르신께만 드리는 기회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급해졌다. 오늘 안 하면 손해라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그녀는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서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었다.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형이었다. 3개월 후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그녀는 멍하니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상품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줍니다.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은 대부분 지금 아니면 가입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오늘이 지나가면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은 배려처럼 느껴진다. 괜히 자녀분이 간섭하면 복잡해지니까 어르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멘트다. 서울 은평구 74세 윤경자 어르신이 그랬다. 직원이 그 말을 하자 이건 나만을 위한 혜택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예금을 찾으려 하자 그것은 예금이 아니라 변액보험이었다. 6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수수료만 200만 원이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며칠을 울었다. 결국 자식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아들, 딸은 화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왜 혼자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그 말에 윤경자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러분, 좋은 금융 결정일수록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가족에겐 비밀로 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문장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자녀분에겐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귀보다 먼저 마음을 닫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잘못된 믿음과 실수를 바로잡고 당신의 평생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요. 한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단 하루의 실수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당신의 돈을 평생 안전하게 지키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세요. 돈은 눈앞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에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 돈은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관리되는 돈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돈을 장롱에 숨겨뒀어요. 아무도 못 찾게요. 그 말 속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식에게조차 말 못하고 혹시라도 누가 알까 두려워 매번 잠을 설치셨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은 세월과 습기에 썩어갔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선생님, 돈은 숨길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은 보관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둘째, 나눠두세요. 한 통장에 다 넣는 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병원비, 가족의 사고, 갑작스러운 수리비. 그럴 때 한 통장에 모든 돈이 묶여 있다면 그 돈은 단지 숫자일 뿐 힘이 아닙니다.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는 자유롭게 꺼낼 수 있게, 비상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 곳에,
그리고 장기 자금만 이자 높은 예금에 넣어두세요.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수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만난 한 8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말대로 나눠두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젠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웃음을 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돈을 나누는 건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일이라는 걸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전문가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누군가가 이건 가족에게 비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당신의 이익이 아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좋은 금융 결정은 투명합니다. 가족이 알아도 문제없고 오히려 함께 확인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76세 어르신이 보험 상품을 잘못 가입해 손해를 보셨다. 그때 아들이 계약서를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건 누가 봐도 손해예요. 왜 혼자 하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는 어른이니까 나 혼자 결정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자존심이 재산을 잃게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혼자 결정하는 용기보다 함께 점검하는 지혜가 더 값집니다. 넷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은 결코 오늘만의 기회에 걸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급하게 서류를 내밀 때 그 순간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내일 해도 되나요? 그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모르는 서류는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도장 하나의 신중함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져가세요.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고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서류의 글자는 작지만 그 안의 약속은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 그 한 번의 신중함이 당신의 10년 노후를 바꿉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시간이며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걸 절대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꼭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현금은 숨긴다고 안전하지 않고 이자는 높다고 좋은 게 아니며 믿음은 오래됐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은 관리로 지키고 여러분의 삶은 지혜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사기 예방과 상속 관리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해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